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민경의 책다방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강원국 저자의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들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촉촉히 내리는 날이면 문득 거울을 볼 때가 있죠. 옷매무새를 살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나를 바라보는 그런 날 있으세요? 그럴 때 펜을 들고 글을 써보면 어떠실까요? 아마 놀랄 만한 많은 글들이 쏟아질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 바로 술술 글이 잘 써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안내할게요. 여러분 글 잘 쓰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 잘 들어주세요. 먼저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고요태의 비몽 들으실게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진전됩니다. 다른 복잡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떠오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죠. 강원국 저자가 말하는 글감별로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라는 조언이 이 책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즉 글은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4가지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매력적이고 섹시한 글을 쓰려면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잘 쓰는 비법 4가지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글을 쓰는 비결 6가지 내용 정리해봤고요. 짧은 낭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책 속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봤는데 오늘의 책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글쓰기란 결국 얼개짝이라고 합니다. 글의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목차. 목차는 책의 뼈대가 되잖아요. 요것을 목차가 결정되면 큰 제목, 중간 제목, 소제목 순서를 잡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있어요. 기, 승, 전, 결. 이렇게 4가지로 기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요. 승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을 하면 될 거고요. 전,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결, 자기 주장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사실을 기술하는 방법에는 육하 원칙이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우리 이런 내용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을 떠올리면서 비평적 글쓰기에 사회적인 해석과 더불어서 나의 관점을 담으면 되고요. 현상, 논평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용을 비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인 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개짜기, 즉 글의 구조를 짜는 기본입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내 글에 관심을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알아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쓸 수 있는 4가지 비밀이 있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글을 잘 쓰는 6가지 비밀에 대해서 저자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율적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4가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6가지 비율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쓸 수 있는 4가지 비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찾아볼게요. 먼저 글쓰기의 비결, 쉽고 간결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글은 메시지다.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데요. 자신이 잘 알고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꼭 듣는 사람이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이 꼭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칭찬이 필요하면 칭찬을 했다가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도 해주고요.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는 위로가 되는 글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글쓰기의 활용 정점이 될 수 있는 제목을 잘 붙이는 거죠. 네 번째, 짧은 말일수록 위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짧은 말의 그 위력을 알 수 있는 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KISS, 키스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죠? 키스란 Keep it simple, short입니다. 쉽고 간결하게 짧은 말의 위력을 나타내는 원칙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강허달님의 외로운 사람들 한 곡 들으시고 계속 진행할게요.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나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린 사랑을 하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만약에 내가 글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글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글쓰기에 6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30법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사를 보는 방식인데요. 30초는 제목, 부제, 사진을 보고 내가 이게 관심이 가는 기사인가를 확인하는데요. 이거에 관심 가는 기사는 3분에 머물고 3분을 머무는데 성공을 시키는 글이라면 30분짜리 글을 끝까지 보게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글을 섹시하게 쓰고 싶다면 2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선을 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궁금하네.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해야 되고요. 이 내용이 틀림없이 나에게 이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동기 유발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궁금증과 그다음에 동기 유발을 보여줘야 사람들은 내 글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성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요. 진정성에도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진짜, 정직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뉘우치는 것, 즉 반성이 보여야 되고요. 그 반성으로 행동과 실천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진정성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인데요. 독자와 책 속에서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요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화 비법이기도 한데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듯이 책을 또는 글을 쓰면 좋고요. 어떤 경우에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상대와 의견이 같을 때 나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해주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게 되고요. 대화가 끝날 때쯤 당신 덕분에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라는 느낌이 들도록 글을 써주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듯이 또 얘기를 많이 들어주듯이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면 좋고요. 할 말은 사이사이에 꼭 빼놓지 않을 그렇게 빠뜨리는 거 없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요점은 한 줄로 명확하게 정리되는 팁이 있는데요. 독자들에게는 떠먹여줘야 한다는 아주 생각으로 쉽게 써야 된다고 합니다.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고요. 쉬운 이해가 되는 사례를 비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만큼 나의 요점을 한 줄로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방법도 없다고 하죠. 마지막인데요.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감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려면 즉 컨텐츠는 자기가 경험한 것과 생각한 것인데요. 이것을 컨텐츠화하기에는 관찰이 필수라고 합니다. 관찰은 호기심이 강해야 되는데요. 어느 한 일본의 그 작가인데요. 이분의 나무 관찰법 6단계로 이분은 나무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나무를 관찰할 때 첫 번째 그냥 나무를 본다. 두 번째 나무의 흔들리는 모양을 본다. 세 번째 나무의 종류를 본다. 네 번째 나무의 생명력을 본다. 다섯 번째 나무 아래 쉬었다가 간 사람들을 그려본다. 여섯 번째 이 나무를 통해 고통과 속박에서 자유롭게 경험을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이렇게 나무를 관찰할 때도 6가지로 나누어서 관찰한다는 관찰법을 저는 한번 깨닫게 됐고요. 다음은 컨텐츠화가 되기 위한 조건도 있다고 합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재미냐, 정보냐, 공감을 주고 싶은 거냐, 아니면 감동을 주고 싶은 건가, 교훈을 주고 싶은 건지, 위로를 주고 싶은 건지, 생활에 유익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목적의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하고요. 스토리가 있었을 때 사람들은 쉽게 전달을 받을 수가 있죠. 자기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사물보다는 사람과 연결 짓는 것이 좋고요. 내 것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널리 확산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라고 권합니다. 다음 음악은 엄정화의 포이즌 들으시고 계속 진행할게요. Use your imagination. Do it.
이제는 그가 끝이 아니죠. 이번에는 책 내용 중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짧은 부분 선택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목적 중에 문제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토론을 열심히 해라. 토론의 목적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야 하지만 강한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 살아온 나를 보면 살아갈 날이 보입니다. 토론은 말하기와 듣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며 글쓰기는 잘 듣기부터 시작되며 잘 들어야 말을 잘할 수 있고 말을 잘해야 잘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책 속에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만든데요. 독해 방법이라고 이 책에 소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집단 지필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집단 지필도 좋지만 집단지성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써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독해 테이블에 사회자가 한 줄씩 읽어가면서 서로가 기탄 없이 얘기하는 게 규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규칙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자유롭고요. 모든 내용을 일단 모두 받아들인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 서로 절충해가는 게 독해 방법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태양의 눈, 코, 입 들으실게요.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별을 모른 채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둬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넌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차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추억이라 부를게. 우리는 글쓰기가 너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원국의 대통령의 글쓰기 내용 간단히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글쓰기 미뤄왔다면 오늘 당장 메모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 10시 이야기 소파 김민경의 책다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김민경, 연출 김미현, 제작에는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